들어갈게요. 마지막 시간이죠. 힘을 내시고요. 그래서 감정평가 쪽으로 갈게요. 감정평가. 그래서 이제 454입니다. 454 가시면은, 자, 454로 가시면 이제 감정평가 파트가 있는데, 감정평가 파트가 이제 나온다면은 6에서 7문제인데 8문제가량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맨 마지막에서 보니까 강사들이 막 흘리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늘하고 또 남았죠. 그죠? 그래서 자세히 해드리려고 좀 먼저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 특강은 또 있죠. 언제 있어요? 4월 20일.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파트를 가르쳐 드렸죠. 그죠? 그래서 해드리는데, 일단은 기출문제가 중요한데, 기출문제 좀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민법하고 개론을 이제 보면은, 매년 출제가 난이도가 틀렸거든요. 그 작년에는 민법이 어렵게 나왔어요. 개론이 쉽게 나왔고, 아마 그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죠? 올해는 바뀌어요. 뭐가 어렵게 나온다? 개론 어렵게 나왔고 얘가 쉽게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요새 기출문제가 얘네들 머리 쓰는 게 보세요. 만약에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요. 그냥입니까? 이게 꼬아야 됩니까? 꼬면 지네들도 꼬아야 돼요. 돈도 이게 별로 안 주는데 힘들어요. 이 짜증에 머리 쓰면 뭘 쓰냐면 계산 문제를 내요. 계산 문제를 11문제를 내요. 11문제를 기출문제에서 내요. 근데 기출을 내도 못 풀 걸 알기 때문에 11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기출문제 특강이 굉장히 중요한 게 기출문제 안에 있는 계산 문제 있죠? 그건 다 마스터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특히 계산기를 꼭 갖고 오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계산기를 푸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왜 제가 정보 가치가 차 안에서 땡기는 거 아시죠? 차 안에서 땡기는 거. 기억나요? 그래서 차이에서 안 생길 확률에다가 땡기는 게 있었죠. 그죠? 작년에 이게 적중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풀 수 있는 1분 안에 이제 30초 안에 풀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기출문제 특강이 일요일 날 하는데 솔직히 개인적인 사정이 다 틀리죠. 뭐가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그거 아니면 나오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지금 벚꽃 구경 갈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또 가게 되고 올해 또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게 올해 안에 끝내야겠죠.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는 꼭 들으세요. 그래서 지금 거의 들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듣고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강은 꼭 들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시고 들어가 볼게요. 페이지로 갑니다. 455페이지로 가죠. 4호로 가시면은 감정평가의 개념이라는 게 있죠. 그죠? 저희 감정평가 강의하는데 공인중개사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감정평가의 정의로 가는데, 자, 감정평가라는 파트가 정의가, 자, 우리가 가치를 살펴서 가격으로 매기죠. 가액으로 이제 표시하는데, 자, 가볼게요. 거기에 개념 있어요, 개념? 토지예요, 토지 등이에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죠. 거기까지가 감정이에요.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그거 결과를 그냥입니까? 가격으로 표시합니까? 그래서 이제 가치를 살펴서 가액으로 매기는 거죠. 이거 바뀌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감정평가에 대한 분류에서 공적은 그냥이에요. 공적기관이 평가해요. 정부가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공인은 개인이 자격증을 땄죠. 그럼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는 공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개인, 공인, 그럼 개인이 평가하는 건 공인이죠. 근데 공적기관이 하는 건 공적이다 이렇게 가시고, 필수적과 임의적이라는 것도 했었죠. 필수적은 그냥이에요. 의무적이에요. 반드시죠. 그래서 경매평가가 나왔다 그랬어요. 경매가 강제적으로 하니까 이건 필수적이다. 넘기시면은 임의적은 의무적이 아니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되는 이제 상속평가, 우리 상속 재산세 평가라든지 다무평가. 공익은 그 목적이 그냥이요. 공익이 있어요. 사익은 사익이죠. 그죠? 그래서 공익이 거의 필수적이 다 공익이니까 반드시 해야 되고, 사익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법정이라는 것은 법정도 했었죠. 안 했었나? 했었어요. 따라서 법률의 규정, 법정. 그럼 법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상평가 같은 편집평가는 이것도 필수적에 들어간다. 그렇게 잡으시고, 현황과 조건부가 묶여져 있죠.
그래서 현황과 조건을 묶으시면 현황은 현재 주어진 상태 그대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은 건부지가 되는데 민법에서 조건이라는 건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걸 전제로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건부라는 자체는 토지에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나주로 간다. 그럼 되게 쉬운 게 현황은 현황 그대로 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현재 상태 그대로 가서 우리나라는 무슨 평가가 원칙이라 그랬죠? 현황 평가가 원칙이라 그랬죠? 현황 평가가 현재 상황 그대로 가는 현황 평가가 원칙으로 가요. 그래서 원칙으로 가고 근데 그냥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불확실한 그 어떤 상태에 대한 전제로 한다면 조건으로 갈 수도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한부하고 소급이 묶여져 있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기준 시점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나요? 기준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준 시점은 자,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다 똑같아요. 시점에 따라 달라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틀리기 때문에 기준 시점이라는 걸 정해서 줘야 돼요. 그래서 기준 시점은 우리가 감정평가의 기준된 날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입니까? 가격조사 완료일로 합니까? 근데 예외도 있죠. 예외는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 그걸 미리 정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과거로 정해놓는 것은 그냥이요 소급이에요. 소급이고 미래로 정해놓는 건 기한부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소급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은 기한부는 그냥입니까? 이건 미래입니까? 장래에 도래할 미래 시점을 기준점으로 보죠. 확실한 거. 근데 이제 소급은 과거죠. 과거 소송과 관련된 거.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평가가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가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이제 찍어드리면 구분이 있고 부분이 있죠. 그 구분하고 부분을 바꿔내는데 자, 우리가 이제 총론 파트에서 필지와 핵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한번 같이 한번 보는데 자, 우리가 물건마다 평가가 다릅니다. 다르게 되면 자, 만약에 우리가 1번지와 2번지가 있는데 가격이 틀리면 일액주로 못 묶죠. 그래서 이제 다 또 틀려요. 100만 원, 300만 원 하면은 그냥 껌껌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1필지를 일액주로 보는 개별 평가가 원칙이에요. 무슨 평가가 원칙이다? 개별 평가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개별로 해야 한다. 원칙인데 그냥 있다. 예외도 있다. 예외도 있죠. 예를 들어서 3필지가 있는데 하나의 필지를 2액지로 나눌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필지를 자, 우리가 주유소와 카센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주유소와 카센터로 사용하게 되면 2액지로 나눴죠. 그럼 2액지로 나누니까 당연히 그냥이요. 구분이에요. 구분이죠. 자, 구분평가는 구분해서 평가하죠. 그럼 우리가 가치를 달리한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의 물건이라도 그냥입니까? 가치를 달리합니까? 그러면 가치를 달리하는 게 나오면 부분이에요? 구분이에요? 구분 찍으셔야 되죠. 그런가요? 근데 얘랑 경쟁에서 나오는 게 부분이라는 건 달라요. 부분은 전체가 150평이면 일부분만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치를 구분한 겁니까? 일부분입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만 도로로서 편입할 수 있죠. 그럼 50평을 수용을 해요. 근데 토지 수용은 그냥이에요. 공시지가로 해줘요. 그럼 얘가 1억 5천이면은 5천만 원만 띄워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이건 그냥입니까? 그 전체의 일부분입니까? 그럼 가격이 비슷하니까 일체로 이용되는 그냥이야 일부분이야. 이건 일부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하는 게 아니죠. 잡고요. 그 다음에 일괄이라는 자체도 예외인데 자 4번지, 5번지, 7번, 6번지가 있는데 아까는 가격이 똑같았어요. 가격이 달랐어요. 근데 비슷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100만 원, 101만 원, 102만 원이면 얘네들이 합쳐갖고 대형 건물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세 개의 필지를 그냥입니까? 일액주로 묶습니까? 묶죠. 묶으니까
획지가 묶여졌죠. 구분이에요, 일괄이에요. 일괄. 그래서 자, 둘 이상이라도 그다음입니까?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는 일체로 이용된 일괄하죠, 그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일괄 평가, 감정 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근데 둘 이상 나왔다, 일체로 상호간의 용도상의 불가는 뭐다? 일괄. 그럼 여러 개 필지를 하나의 핵지로 묶을 수 있죠. 일괄할 수 있고요.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가죠. 구분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그냥이야 가치를 달리해. 부분이야 구분이야. 구분. 그럼 하나의 필지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게 구분이죠. 여러 개의 핵지로 나눠서 구분해서 가고 주상복합 건물은 1층에 상가가 있고 위에 주거가 있잖아요. 구분해서 간다. 그렇게 가는데 얘는 또 나올 게 앞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 저자가 455페이지 가시면 글로 넣으셨던데 보시게 되면은 거기 구분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두 번째, 자 우리가 전면부와 후면부의 가치가 다른 게 돼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었냐면 시험 문제 대로변에 있는데 하나의 필지가 전면하고 후면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면하고 후면을 그냥입니까? 가치를 달리합니까? 자, 보통 전면이라는 자체는 여기가 상업지죠, 그죠? 여기가 주거지라는 거예요. 그 전면, 후면 나왔다. 부분이야, 구분이야? 구분이죠. 그래요? 여기 앉아있는 여성분들은 이제 그 여름철 이제 옷이 좀 짧아지면 그냥요 뒤에 치안들이 쫓아와요. 아니 본인이 안 쫓아온다는 거 알아? 그죠? 그러면 이제 별로 이제 가스총 안 사겠다 이제. 그러면은 보통 그래. 보통 전면을 보고 와요, 후면을 보고 와요. 후면을 보고 왔죠, 그죠? 그래서 후면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그냥이야 전면과 구분을 해. 구분해서 딱 봤는데 얼굴이 무기야.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 뒤에 오면은 이 가스총 사지 마. 그냥 뒤로 돌아 그냥. 그럼 전면과 후면을 그냥 가치를 달리해. 그래서 전면 후면 나오면 구분평가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자 간다. 그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458에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부분은 그냥입니까? 일부분입니까? 일체로 이용되는 일부분에서 평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일체로 이용되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한 목적, 합리적인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수용시 보상평가가 나와요. 자, 2번 도시계획시설에 일부 편입됐죠. 그 일부에 대해서 보상평가는 무슨 평가다? 부분평가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밑에 중요기출 문제 풀었었나요? 푸세요. 오 번 정답이죠. 구분은 가치를 달리한다는 게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는 일체로 이용되는 일부분이니까 부분이 되겠죠. 조건은 어떻죠? 새로운 상황이 발생을 상정해서 그 조건을 성취한 대로 가고 소급은 그냥요 과거예요. 1.5고 일괄은 2개 이상인데 일체로 용도상에 대한 사고 불가분의 관계죠. 법정은 그냥입니까? 법규에 정한 대로 갑니까? 수용시 보상평 같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460페이지 가시면 460페이지 가시면은 가치와 가격이 있죠. 같아요, 달라요. 그냥이야 글씨도 달라. 영어도 다르지. 가치는 밸류라고 하고 가격은 프라이스라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까
감정평가사가 토지예요, 토지 등이에요. 그걸 먼저 뭘 판정해야 돼요? 가치를 판정해서 가격으로 매기죠. 그러면 우리가 자 지금 봐봐. 여기는 지금 이 박스가 지금 없어서 제가 나중에 이제 요약지 박스를 드릴 텐데 들어볼게요. 자 갑니다. 자 지금 20억으로 지금 거래됐어요. 과거에 보통 우리가 그냥요 실거래가라 그래요. 그러면 그 전에 거래됐던 가액으로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중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한시에 지금 20억으로 거래됐대요. 그냥이야 과거야. 이걸 제시하는 사람은 누구지? 중개사예요. 맞습니까? 평가사는 이걸 하면 평가하는 게 아니죠. 평가사한테 이게 얼마였대? 20억이요. 왜요? 한 2시간 전에 거래됐구만. 수수료 안 준단 말이야. 평가사는 그냥이야 장래가 중요해. 지금 이 가치를 매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평가사 따라왔어? 중개사 따라왔어? 이런 거 업무만 하는 거고. 그죠? 실거래가에서 지금 20억이니까 20억이 매매 가격을 하는 거고 평가사는 그걸 매기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의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얘는 가만히 있어야 돼? 실질 조사를 해야 돼. 지역 분석도 하고 개 분석해서 가치를 매기는 거죠. 그럼 얘는 과거가 중요해? 장래가 중요해?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매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평가사는 그냥이야 장래가 중요해.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여기에 GTX가 뚫리고 스타필드 생기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막 생겨 상가 건물인데 가치가 어떻게 된다? 올라가는 거야. 장래익을 현재 가치로 매기는 거지. 그럼 얘는 그냥이야 현재의 값이야. 평가사가 매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가치는 그냥이야 현재야. 가격은 과거의 값이라는 거죠. 맞힐 수 있어요? 갈게. 이거 야매 안 했죠? 오늘 할게. 자, 가격은 어느 값이야? 과거. 옛날에 거래된 거. 그죠? 가치는 현재 값이거든요. 미래 값 하면 안 돼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저께 새벽 2시에 한번 만들어 봤는데 내가 덜 처음 봤을 때 수요 공급 해서 수요 공급. 그럼 내가 기분이 좋으면 어느 쪽 움직여? 기분이 나쁘면 동영상 보고 있어? 그럼 내가 그냥이야 내 이 액션이 그냥 굉장히 가격해. 그래서 가격 맞죠? 근데 그냥이야 좀 갔더니 좀 귀엽기도 해. 재치가 있죠. 그럼 따라서 가격, 재치. 안 먹히면 말어 씨. 알지? 이해했어요? 그 야매는 반드시 하라는 건 아니야. 자기가 먹히면 갖고 가고 안 먹히면 말어. 그냥 더 헷갈릴 수 있어. 그러면 가격은 그냥이야 과거, 재치지. 그 가치는 현재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가치를 살펴서 가격을 매기죠. 가치가 높으면 뭐도 높죠? 가격 높고 얘가 낮으면 얘도 낮은 거죠. 맞습니까? 얘네가 1,000원의 가치가 있으면 1,000원의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맞아요? 얘 가치가 높아지면 가격도? 가치가 떨어지면? 내려가는 거죠. 이해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간평이 이해했나 모르겠네. 이해했어. 제가 가치를 보면서 가격을 매기는데 주어진 가격이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가격은 여러 개다 딱 하나다. 하나요. 주어진 시점에서. 평가사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가격이 얼마였더니 20억이잖아요. 20억인데 비가 오면 한 1억 빠져요. 미친놈이야. 그지? 그럼 주어진 시점에서 가격은 여러 개다 하나다? 가치는요. 많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 그 프린트 나눠드리죠? 프린트는 버리고 있어요? 잘 철하고 있어요? 그죠? 가치가 지금 센 겁니다. 그죠? 지금은 합격을 아직 했다? 아직 안 했다? 아예 안 했어요. 가치가 센 거야. 그죠? 근데 올해 합격하고 내년의 가치는 버리지 마. 씨. 그럼 개인마다 틀리죠? 그럼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고 개인마다 추상적인데 가격은 딱 떨어지죠? 그럼 객관적으로 딱 하나를 매긴단 말이에요.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라는 말을 쓰겠죠. 이해 갔나?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자체는 그냥입니까? 오래 갑니까? 가치와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빵 같은 경우는 그냥이야 빵은 없었으면 먹으면 없어지죠. 그럼 여러분이 파리바게트가 갖고 빵을 5,000원짜리 산 거야.
5천 원짜리 아줌마한테 5천 원 딱 지불하려니까 더 주세요 그러는 거야. 왜냐니까 3년 있다 빵값이 올라갈 것 같아. 또라이야 얘. 그럼 얘는 그냥이야 가치와 가격이 같아. 그 1,000원의 가치 있으면 매기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근데 부동산은 그냥이야 영소성 때문에 오래가. 비내구재야 내구재야. 내구재이기 때문에 장래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우리는 그냥이야 장래가 있어. 장래가 있으니까 토지를 사더라도 장래의 가치가 현재 가치를 매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럼 가치와 가격이 같아야 달라. 다르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가치가 굉장히 높고 가격이 싸게 나왔어. 금매나 이런 경매 같은 거. 그냥이야 가격이 싸. 그럼 안 사. 사지. 냉큼. 그럼 수요가 늘어나지? 다시 가격이 어떻게 될까? 올라버려요. 그죠? 올라가다가 가치와 멈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조정이 돼서 가치로 이제 회귀되면서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단기는 그냥이다 다르다. 달라요. 단기는 괴리돼 있어요. 그죠? 왜냐면 내구재다 보니까 가치와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같다, 다르다. 그럼 괴리됐단 말을 써요. 걔는 등진다는 거거든요. 부부끼리 싸우면 끼약구자 등지구자. 어떤 사람은 끼약구자 괴리되다가 등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요 같아져요. 장기 일치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따 문제 풀어보겠지만 단기는 그냥이다 다르다. 장기 일치하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갈게요. 자, 지금 의 있어요? 의? 가치 있죠? 가치는 누가 매기는 거죠? 평가사가 매겨요. 그럼 부동산 가치라는 정의는 어떤 물건을 매길 때 그냥이다 평가사는 장래가 중요하다. 그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 가치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와 가격이 같다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세 번째 보시면은 네 번째 가치와 가격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단기는 그냥이야 괴리돼 있어. 장기적으로는 일치하죠. 그래서 가격이 가치로 회귀된다는 얘기예요. 자, 맨 밑에 가시면 가격과 가치의 관계라는 게 있나요? 자, 할게요. 이 칠판지게가 1,000원의 가치가 있으면 가격이 1,000원이 매기죠. 그럼 가격의 본질은 가치가 있고 가격은 가치에서 결정이 되며 가치는 화폐를 매개로 해서 가격이 되겠죠. 가격은 가치의 화폐적인 표현이에요. 그럼 제가 가치가 높으면 가격도 상승하죠.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하는 비례관계로 가는 거죠.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해서 화폐로 구현된 객관적, 구체적이고 근데 봐봐. 장래에 이 지역이 좋아져 안 좋아질 수도 있어. 그럼 편익만 있는 게 아니라 빼는 것도 있잖아. 그래서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회계에서 일치하는데 우리가 그냥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장래 이익이 있으면 플러스 시키고 또 까지는 게 있으면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그 과거값과 현재값 아시죠? 제 야매가 그냥이야 가격해. 그럼 과거는 뭐다? 가격이 되고 재치가 있지. 그럼 가치는 현재 값이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 그래서 가치는 항상 그냥이야 여러 개가 있어. 가치는 다원적이라는 거죠. 주어진 시점에서 가격은 하나나 가치는 무수히 많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 넘겨보세요. 문제 풀어봤나 모르겠네. 넘겨보세요. 풀었어요? 푸세요.
3번이 틀었죠? 수요연급이 단기적으로는 일치합니까? 괴리됩니까? 장기적으로 일치하고요.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이며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해서 화폐 단위로 구현된 객관적 구체적이고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죠.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하고요. 자, 4번 부동산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 일정 시점에 여러 가지가 존재하죠. 가격은요. 지불된 금액으로 딱 하나죠. 그죠? 하나고 부동산 가치를 매기는 사람이 중개사예요? 감정평가사예요? 그러면 정의를 알아야 되죠. 평가사가 그냥입니까? 장래가 중요합니까? 유무형에 대한 게 있죠. 유형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뭐 임대료를 번다든가 하는데 주거형은 그냥이야 쾌적성이 중요해요. 그럼 주위에 쾌적하면 가치가 높죠. 안 보이는 무형도 따져보자는 거죠. 그죠? 그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 페이지 가시면 461페이지로 가시면 461페이지 가시면 가치가 하나예요? 많아요? 다운 쪽이죠. 근데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그냥입니까? 원칙이 있습니까? 이 가치를 다 쓰지 않고 이 중에서 시장 가치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무슨 가치로 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463으로 가시면 자, 그 밑에 가시면 시장 가치라는 게 있나? 그러면 마음대로 해야 돼? 시장 가치로 매겨야 돼? 매기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넘기셔서 먼저 넘기시면은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라는 게 있나요? 그러면 어떤 가치를 매기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시장 가치. 그래서 1번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라고 돼 있죠. 할 수 있다, 한다. 원칙이에요. 이거로 매기려는 얘기죠. 근데 그냥이다, 예외도 있다. 그럼 2번에 가시면 두 번째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시장 가치입니까? 시장 가치 외입니까? 다른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뭐 그 평가의 목적이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타의 통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데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넘겨볼게요. 전 페이지로 가시면은 463의 밑에 시장 가치에 의해 별표가 쳐 있죠. 이게 나왔었어요, 시험제.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시장 가치는 그냥입니까? 통상적인 시장입니까? 통상적인 시장이라는 것은 몇몇 거래돼야 돼요? 다수여야 돼요? 통상적으로 매도 매수인이 많아야 되죠? 합리적 합법. 그래서 우리가 뭐가 나왔었냐면 한정된이라는 게 나왔어요. 예전에. 한정된이 맞아요? 통상적이 맞아요? 통상적. 옛날에 OX 문제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이다. 그 다음에 그냥 있어야 돼요? 충분한 기간이 있어야 돼요. 급매물은 시장 가치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라는 게 있어요? 자, 전문적이에요? 정통한 당사자. 정통한. 그 시장 추이를 알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래가 되면서 통상적이라는 말은 띨띨해야 돼? 띨띨하면 안 돼? 시장 추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 매도자가 띨띨하면 좀 싸게 팔 수 있지. 매수자가 띨띨하면 좀 비싸게 살 수 있잖아. 그냥이야 정통하지 못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한 당사자는 시장 자체의 추이를 알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그냥 이제 자발적이어야 돼. 근데 이게 중요하죠.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는 게 있나요? 이게 중요한데 여기 이제 그 어차피 이 간평이라는 자체를 좀 들어보시면 그 간평에 대한 게 지금 감정평가 그 한국 감정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국정원이 있듯이 감정원이 있어. 감정원은 정보원이 아니라 평가는 애야. 여러분들 그 LTV라고 아셔? 그럼 LTV는 그냥이야 요거 시세로 가야 돼. 어느 은행 시세로 갈까? 국민은행 시세로 가요. 상식이야. 근데 국민은행 시세가 안 맞다면 한국감정원의 시세로 가요. 다음 한국감정원. 그런 데가 있어. 또 야매만 한다니까 전통파잖아. 거기 웃어 그냥. 내가 야매만 해갖고 미치라는. 그래서 이 감정이 일본 감정하고 미국 감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일본에 대한 학문이 적고 미국 감정으로 가요. 왜냐면 요즘 굉장히 미국이 이슈화돼 있죠. 맞나요? 근데 원래 얘가
따라서 정상 가격. 이게 일본에서 갖고 있는 가격이었어요. 근데 이게 마켓 밸류야. 마켓 시장 밸류. 마켓 밸류는 그냥이야 영어야. 그러니까 미국 걸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 가격도 맞지만 시장 가치로 하자는 거죠. 무슨 가치?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학회 때 제가 논문을 쓰면서 같이 발표하면서 그 바꾼 애들하고 논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가치라는 건 기대입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가치입니까? 통상적인 거죠, 그죠? 그다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미국에서 이거예요.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가장 빈번하게 거래된 거를 시장 가치로 두자는 게 이 미국 감정이에요. 자, 그럼 어떤 거냐면 일로 와보세요. 자, 우리 건물도 그냥이야 가격이 비슷비슷해. 그럼 거래되는 게 다 틀리지? 그럼 어떤 게 시장 가치가 있는지를 보고 거래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그냥이야 다 비슷해. 비슷하지만 가격이 거래됐던 게 다르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A, B, C가 있으면은 얘가 10억인데 30번 정도 거래됐대. 10억으로 거래된 사례가. 그냥이야 굉장히 많고요. 15억 받았으면 좋겠는데 얘는 한 번밖에 거래됐다는 건 신뢰성이 없다는 얘기야. 이해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막 7억으로 거래된 것도 신뢰성이 없죠. 두 번밖에 거래가 안 됐고, 그 다음에 만약에 9억 거래된 게 만약에 얘가 한 10번 거래됐다면 그냥이야 제일 많이 된 거야. 이거 가는 거야. 알겠죠? 그죠? 그럼 이거를 봐봐. 최고 가격이야? 최고 가격도 아니야. 평균을 낸 것도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장 빈번하게 거래된 거를 시장 가치로 봐요. 그래서 이게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 그럼 어떻게 돼요? 불러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인자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갔어? 누가 넘기라 그랬어? 아직 넘기지 말고. 한정된이 맞아? 통상적이 맞아? 전문적이야? 정통한? 그 다음에 최고예요?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가격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나왔었고. 이해 갔죠? 그러면 이제 넘겨보세요. 그러면 넘기셔서 461페이지로 가시면 가치가 엄청 많죠? 그럼 이 가치들이 다 나오는 건 아니라 찍어드린다면 사용가치, 교환가치 있어? 이거 나와. 그 다음에 투자가치까지 있죠? 시장가치는 지금 했었고, 그러면 시장가치는 시세니까 객관적이잖아. 투자가치는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주관적이라는 게 있어요? 좀 동그라미 쳐, 주관적에다가. 쳤어? 근데 이제 우리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는 같아, 글씨도 달라. 그럼 다르겠네? 얘가 유사한 개념이 아니다고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럼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461페이지 보고 있어요. 밑에 심화학습. 찾았습니까? 자, 교환가치. 그러면 사용가치라는 게 있나?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이제 선풍기를 샀는데 한 15년 지났어. 그럼 그냥이야. 얘가 성능이 떨어져. 사용가치는 없죠. 우리가 교환할 수는 없죠. 누가 이걸 사지는 않잖아. 근데 내가 쓰는데 너무 좋아. 그냥이야 사용가치가 있어. 그럼 사용가치가 크면 그냥이 보유해. 보유하면서 사용했을 때 가치예요. 근데 한 50년이 지난 선풍기는 쓸 수 있어? 터져. 그럼 그냥이야 이건 골동품이야. 돈을 더 받지? 그럼 교환가치가 쓸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그냥이야 처분하죠. 맞아요? 그럼 사용가치는 그냥이야 사용자가 갖는 거야. 주관적이죠. 맞아요? 낡은 선풍기인데 객관적 교환가치 낮을지라도 내가 봤을 때 사용자의 주관적인 가치가 높을 수도 있어요. 뭐 오래된 골동품의 경우는 가치는 낮지만 교환가치가 높을 수도 있죠. 처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용은 그냥입니까? 사용할 때 가치입니까? 교환은요? 교환할 때 가치잖아, 그지? 그래서 이 물건을 판단 말이야. 매매, 교환의 대가로서 이거 물건을 그 객관적으로 이제 팔아서 가치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럼 사용 가치가 크면 처분해야 돼, 보유해야 돼? 교환 가치가 크면 처분해야 되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이렇게 야매를 하라는 거야.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자기가 와이프가 있는데 굉장히 사용 가치가 크대. 왜냐니까 빨래도 잘고 일을 잘한대. 그러니까 아직 보유하겠대. 근데
한 30년이 지나면 교환 가치가 셀 것 같아. 처분하는데 없던 걸로 가시죠. 그다음에 장부 가치는 그냥이야 장부에 나와 있어. 그래서 장부상의 잔존 가치를 얘기하고 공익은 공공 목적이죠. 그 비경제적 이익이다. 보험 가치는 보험료 산정할 때 기준이 되잖아요. 보험금 산정에 대한 기준이 되고 과세는 그냥이야 세금 때릴 때. 소득세나 재산세 부과할 때 기준이 되죠. 보는데 얘네들은 희박해. 그러니까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와 투자 가치까지 가세요. 그죠?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됐고 넘겨보세요. 보시면은 462페이지로 가시면 자, 부동산 그냥 가격이야, 부동산 가격이야. 그럼 여러분들 볼펜하고 얘는 다르네. 볼펜은 한 번 쓰면 없어지죠. 남을 빌려주지 않지만 그냥이야 우리는 빌려줘. 그러면 임료만 아니라 가격도 매길 수 있다는 거죠. 교환의 대가의 교환의 가격과 용의 대가는 임료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민법에서 원본과 과실이라는 얘기 배웠지. 그럼 나무가 있으면 그냥이야 과일이 나. 과일이 임대로 나면 그건 그냥이야 나무에서 났어. 그 원본과 과실이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알면 임대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이 중요해요. 2번에서 발표치세요. 이게 2번이 부동산은 물리적 실체의 가격이에요. 소유권이 있어요. 기타 권리는 물권, 채권 다 있죠. 그래서 있다는 거야. 그럼 한 개의 부동산에 소유권만 있을까? 전세권도 있을까? 이게 나왔었어요. 그럼 두 개 이상의 권리기 동일 부동산이 변전할 때는 개개의 권리에 대해서 가격이 형성된다고 하셔야 된다. 되지 않는다, 된다.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단기적 배려예요? 장기적 배려? 그럼 영속속 때문에 미래까지 내다봐야 되죠? 그 다음에 개별 가격은 형이 동생한테 넘기면 좀 싸게 넘기잖아요. 특수한 사건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게재되기 쉽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중성 때문에 땅이 그냥이야 희소해. 그러면 수요자 경쟁이 생기겠네. 땅값이 올라가겠네. 하방 경직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부동산은 올라갈 때는 빡빡빡 올라가지. 상방은 신축성이에요. 근데 내려가는 건 잘 안 내려가는 게 경직돼 있다는 거죠.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게 있나? 야, 넌 이중인격자야. 성격이 하나야, 두 개 있다는 거야. 두 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 근데 이게 원래는 일반 재화에서 따온 거예요. 부동산만이 아니라 일반 재화도 그래서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걸 써요. 자, 그럼 봐봐. 여러분이 집에 지금 갖고 있는 게 지금 볼펜은 그냥이야 일반 동산이야. 집에 있는 주택이 부동산이지. 그럼 볼펜이나 주택이나 그냥이야 갑자기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어. 가격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 버리죠. 맞습니까? 가격이 오르면 수요자가 좋아, 공급자가 좋아. 공급이 늘어나겠네. 그렇지. 그 공급이 늘어나면 다시 가격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 아, 어지러워. 야,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안 되는 거야.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져. 기초가 안 돼 있네. 그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다시 가격도 올라가는 거죠. 밤 새겠다, 야. 이게 피드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격은 수요 공급에 영향을 받기만 합니까? 영향을 주기도 합니까?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화만 그래요? 부동산도 그래요. 부동산도 가격의 이중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47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 470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수요 공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거기서 그냥 이걸로 끝내버릴게요. 자, 이건 그냥 다음 주에 안 하겠는데. 자, 부동산도 가격의 이중성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평가사가 이게 가격의 제원칙이거든요. 가격을 매길 때 지 마음대로 매겨야 돼요?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럼 수요공급의 원칙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의는 부동산 가격도 기본적으로 수요공급의 상호작용에서 결정이 되는 원칙으로서 어떻습니까? 밑에 가시면 2번에 동그라미 1번 수요공급에서 가격이 피드백이라는 게 있죠. 자, 아까 가격은 수요공급에 영향을 받기만 한다, 영향을 주기도 한다. 가격의 이중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의 이중성이 이론적 근거는 수요공급의 원칙을 찍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더 할까? 여기까지 할까? 그럴 줄 알고 물어봤어, 내가. 자, 그럼 464.
얼마나 잘하는데. 464페이지 가시면 예습할 사람은 없겠지만은 464에 가시면은 거기 가시면은 가치의 형성 요인과 발생 요인이라는 게 있죠.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